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에게는 시누이가 2명이 있습니다. 시누이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막내 시누이를 편애하시기 때문이죠. 큰 시누이는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데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막내 시누이는 얼마 전까지는 이혼한 상태였고 어린 딸과 둘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막내 시누이를 시어머니는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혈시어머니는 막내 시누이를 무척이나 챙기신 편이셨죠. 매번 형님이나 저에게는 김치 한 번 담궈주시진 않으셨어도 막내 시누이에게는 김치며 반찬이며 수시로 해서 갖다 주곤 하셨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막내라서 더 그러실 수도 있었고 특별한 버릇 없이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 매달 보내드리는 용돈은 저와 형님에게는 용돈을 받으셨지만 막내 시누이에게는 받지 않으셨고 한 푼이라도 돈이 생기는 날엔 여지없이 막내 시누이에게 건네주곤 하는 듯 했어요. 시어머니 돈이니 어디에 쓰던 상관할 바는 아니라곤 했지만 매번 저와 형님이 보내드린 용돈으로 몰래 막내 시누이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보태는 것 같아서 드리지 말까 하고도 생각했었네요. 이를 눈치챈 형님이 시어머니께 입바른 소리를 한 번씩 하는 탓에 형님과 시어머니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이유가 되곤 했었죠. 저와 남편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형님이 대신해서 잘 해주고 있으니 그냥 두고만 볼 뿐이었어요. 매달 저와 형님은 충분하게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돈을 막내 시누이에게 몽땅 보냈는지 어쨌는지 이 추운 겨울에 난방도 틀지 않고 전기장판만 틀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집안 친목계비로 모으는 돈도 시어머니께서 나서서 막내 시누이는 내지 말라고 했고 어렵게 사는 동생이니 이해를 하라고만 하셨어요. 물론 그 말씀에 아무도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한 달에 한 번씩 장을 받아들이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사다 드린 화장지나 고무장갑과 치약 등 생활 필수품들까지도 모두 막내 시누네 집으로 가져다 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비누가 없다, 샴푸가 떨어졌다 라고 하시면서 사다 달라고 전화하셨어요. 그때마다 어머니 벌써 다 쓰셨어요 라고 하면 여지없이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 너네 장 볼 때 사다 주려무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 장 봐드린 것은 막내 시누이한테 가져다 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매정한 올케라며 섭섭해 하셨습니다. 네가 네 친동생이라면 그렇게 말하겠니? 정도 없이 불쌍한 시누이를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겠어? 고의한 것! 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야단치시곤 하셨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막내 시누이를 생각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져다 주지 말라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도 무척 서운해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불쌍한 시누이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건 형님이었어요. 형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소녀 가장 노릇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생활력이 그리 강한 분이 아니어서 아버님을 닮은 형님에게 마냥 의지하시기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저 돈을 아끼고 쓰지 않는 것만 아시는 분이셨고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모르셨고 세상 물정에도 어두우신 편이라서 큰딸이었고 학생 신분이었던 형님을 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의지하셨대요. 똑똑했던 형님은 공부도 잘하는 편이라서 대학도 충분히 갈 수 있었지만 당장의 식구들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해서 하루도 3-4개씩 굳은 일을 해야 했답니다. 오로지 형님이 이것저것을 알바를 해서 번 돈으로 그 4식구가 살아가야 했는데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세상에 나아가서 돈을 벌려고 생각을 하지 못하셨다더군요. 반면에 소녀 가장 노릇을 했던 형님은 항상 돈을 벌려고 발버둥을 쳤다고 했습니다. 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여야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절박했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힘들게 일을 많이 해도 늘 돈에 쪼달렸었고 돈 걱정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더군요. 그래도 형님 덕택에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대학을 다닐 수 있었어요. 다행히도 저소득층 가정과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대학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시누이는 항상 가난한 처지를 불만스러워했고 공부를 못해서 대학도 가지 못했으면서 가난해서 대학도 가지 못한 것처럼 했다고 하더군요.
엄청난 생활력으로 식구들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형님의 잔소리에는 항상 반항적이었고 형편에 어울리지도 않게 비싼 옷이며 신발이며 가방이며 요구하는 것도 많았다더군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오죽 갖고 싶었으면 저렇게 보채겠냐며 형님 모르게 사주곤 했었고요. 또 그 때문에 형님과 시어머니의 마찰이 잦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모에 지나치게 치중하더니 연예인이 되겠다고 서울로 상경한다면서 뻔히 어려운 살림인 줄 알면서도 방을 구해달라고 조르기까지 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 외삼촌에게 보증금을 형님 몰래 빌려서 월세방을 구해주었지만 몇 달을 못 견디고 보증금까지 다 날려버리고 내려왔었고 그 빌린 돈마저 형님이 뼈 빠지게 벌어서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형님과 시어머니와 막내 시누이 사이가 더욱 나빠졌고 코너에 몰리는 막내 시누이를 시어머니가 많이 싸고 돌았다고 하더군요. 누가 봐도 막내 시누이가 잘못했음에도 형님이 막내 시누이에게 야단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형님이 좋은 분을 만나서 그동안 착실하게 모은 돈으로 결혼을 했었고 생활비도 더 이상 주지 않았는데 그 일 때문에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엄청 좋지 않은 감정을 표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취업을 한 상태라서 남편이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는데 막내 시누이는 집에서 놀기만 했다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저 남쪽 지방이 땅 부자라고 소문난 남자를 만나더니 결혼한다면서 내세울 게 없으니 혼수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형님을 들들 볶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너야 이왕 고생을 했으니 동생이라도 제대로 혼수해서 시집 보내 하지 않겠니? 라고 하시면서 혼수 비용을 대라고 요구하셨대요. 남편도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유독 형님에게만 돈을 요구하셨다고 했어요. 형님이 결혼을 한 후에도 여전히 가장 노릇을 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때도 단 한 푼도 벌어서 모아놓은 돈도 없었으면서 남들 하는 것처럼 혼수는 다 해가려고 했었고 그 때문에 또 한바탕 형님과 시어머니 사이에 큰 마찰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형님이 막내 시누의 결혼 비용을 대부분 대주었고 남편이 보태는 형식으로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시켰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이혼말이 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막내 시누의 남편은 물려받은 전답과 산으로 직업도 없이 백수로 지내면서 돈을 물쓰듯 여기저기 호구노릇하면서 세월만 낫기만 하더래요. 그리고 매일 술집 여자들과 올려다니고 무엇보다도 물려받은 토지를 조금씩 팔아먹기 시작해서 불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내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짜고서 막내 시누이 남편을 잘 구슬려서 남아있는 땅을 모두 시세보다 저렴하게라도 팔아서 그 돈을 묶어놓기로 했다네요. 어느 날 친정엄마의 시어머니가 형님 집에 찾아와서 개발 호재가 있어서 막내 시누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을 사놓으라고 귀띔해줬다면서 옆 동네에 관광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곳을 함께 갔다더군요. 막내 시누이 남편도 그러더래요. 제가 돈은 필요하고 팔긴 팔아야 하는데 이 땅이 너무 아까워서 다른 사람한테는 팔고 싶지 않네요. 시어머니도 그동안 동생들 때문에 고생만 했고 결혼 비용도 대주었는데 특별히 형님을 생각해서 지금은 싸디싼 땅이지만 고대에서 개발붐이 일어날 테니 대박날 땅이라고 하셨대요. 그 땅을 둘러보니 고로쇠 수액도 채취하고 그걸 시장에 팔아도 꽤나 수익을 올릴 것 같았고 좋아 보여서 시어머니와 막내 시누이 남편의 말을 철석까지 믿었대요. 그래서 제시하는 가격으로 바로 샀다고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목돈이 많이 없었던 형님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금싸라기라는 그 땅을 샀다더군요. 그리고 그 토지 대금은 막내 시누이 계좌에 입금해 주었고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논밭과 토지들을 모두 다 직접 팔러 다녔고 그 토지 대금을 시어머니 계좌나 막내 시누이 계좌에 나눠서 입금시켰다더군요. 그때까지도 막내 시누이의 남편은 시누이가 큰 그림을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땅 등을 팔고 다니는 줄은 모르고 그저 그 돈으로 가게를 차리려는 줄 알았다더군요. 땅을 다 팔고 나서 막내 시누이는 바람피며 물쓰듯 돈만 쓰고 사는 막내 시누이 남편과 우여곡절 끝에 이혼을 했고 어린 딸을 키우며 혼자 살게 된 거였어요. 따로 직장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땅을 팔았던 돈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힘들게 산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친하게 지내는 개혼에게 막내 시누이에게서 샀었던 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을 거라는 시어머니와 막내 시누이의 말과는 다르게
개발이 묶여 있어서 시세가 샀던 가격보다 훨씬 헐값이었고 그쪽 지역은 매수자가 없어서 거래량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형님은 동생과 친정엄마가 직접 해준 말인데 그럴 리가 없다며 직접 그 지역 부동산에 내려가서 알아봤더니 기가 차다고 하더랍니다. 어떻게 남도 아니고 친동생과 친정엄마가 짜고서 그럴 수가 있냐고 하더래요. 친정엄마는 동생이 하는 말만 믿고서 그럴 수는 있더라도 진짜 땅주인이 모를 수는 없는 거라고 하더랍니다. 값어치가 없어서 아무도 사지도 않을 땅을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샀다니 해도 너무했다고들 하더래요. 형님은 시어머니와 막내 시누이 남편이 그렇게까지 서로 짜고서 골탕 먹이리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인해서 형님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차라리 남에게 땅을 속여 팔아서 그랬다면 돈만 날렸다 싶은데 동생에게 어이없이 당했다는 생각에 실망감이 컸다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정 노릇을 하며 동생들 학비와 생활비를 맡아놓고 책임져 왔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기가 막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막내 신우에게 따져 물었지만 오히려 사라고 등 떠민 적 없었다며 본인이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고 산 잘못이라며 남 탓을 하지 말라고 하더래요. 시어머니도 형제간에 어렵게 사는 동생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와서 손해를 받네 어째네 하면서 그렇게 야박하게 몰아붙여야겠냐며 천하의 매정한 언니라고 야단을 치셨대요. 이혼해서 혼자서 불쌍하게 살고 있는 동생에게 잘 살고 있는 언니가 도와주었다 셈치면 될 것을 그런다며 천하의 못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로 형님은 매우 섭섭해하면서 그대로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 형님을 항상 못마땅해 하면서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도 늘 막내 시누이 편만 들었어요. 형님과 저에게는 늘상 잘 사는 형제가 못 사는 형제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라곤 하시곤 했습니다. 땅 판 돈이 얼마나 큰 금액인데 못 산다고 하다니 말도 안 되었는데 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형님은 아직까지도 손에서 일을 놓아본 적이 없었고 열심히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내 시누이는 잠깐 동안 몇 번의 단기 알바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을 진득하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단지 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쌍하고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번 일 때문에 형님은 섭섭한 나머지 다시는 친정 출입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시어머니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며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형님이 그때까지 드렸던 용돈도 드리지 않게 되었어요. 형님은 이번 일로 완전히 시어머니와 막내 시누이한테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뻔히 막내 시누이의 시어머니가 일부러 남들이 사지도 않을 땅을 형님에게 그것도 비싼 값에 사도록 유도한 게 틀림없었는데 오히려 시어머니와 막내 시누이가 형제간에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리는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최소한 시세보다 많이 받은 땅값을 돌려주라고 했어요. 그 땅을 다시 헐값이라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을 정도라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대출까지 받았었는데 이만저만 손해를 본 게 아니었어요. 형님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몸에는 덜 쓰고 아껴서 모은 돈이었는데 사정을 듣고 나니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정색을 하며 그러셨어요. 행여나 그런 소리 말어. 쟤는 독한 애라서 그 돈 없이도 잘 살아. 난 너와 네 동생만 잘 살면 바랄 게 없겠다. 네? 엄마, 무슨 그런 소리를. 누나가 그동안 엄마한테나 우리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서 그래요. 남들이 들으면 누나를 어디서 데려온 자식인 줄 알겠어요. 라고 하자 움찔하더랍니다. 그러더니 귀에다 대고 조용히 그러시더래요. 난 네 누나한테 그럴만하다.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내 자식처럼 키워줬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동안 네 누나가 돈 좀 번다고 얼마나 이 엄마와 너희들을 무시하지 않았니? 지 주제는 모르고 말이다. 너만 알고 있어. 남편은 그냥 해본 소리였는데 시어머니가 기절초풍할 소리를 하셔서 엄청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겨왔던 사실들을 말씀하시면서 데려와 키운 자식은 다 소용없다고 하시더랍니다. 내 자식만 못하다고 하시면서 형님과는 두둔하지도 말고 편을 들지도 말라고 하시더래요.
형님의 생모는 형님을 낳을 때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가 친자식처럼 키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말씀하실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건 형님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지금 형님과 시어머니 사이가 많이 틀어진 상태라서 시어머니가 형님을 괘씸히 생각하시고 남편에게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절대 형님한테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막내 시누이가 나이가 한참 어린 남자를 만나더니 무엇이 그리도 급했는지 식도 올리지도 않고 후다닥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막내 시누이 집에 갔더니 그 어린 남자랑 함께 살더랍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낫겠지 싶었지만 속없는 막내 시누이가 홀딱 빠져서 아이 먹여 살리더랍니다. 그리고는 불편하다며 자주 왔다 갔다 하던 시누이 집을 오지도 못하게 하더래요. 그리고 시어머니 계좌에 묻어두었던 땅값으로 받은 돈도 돌려달라고 하더래요. 은행이 제로금리나 마찬가지라서 넣어두면 바보라고 하면서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한다고 하면서 도로 가져갔는데 정말 우습게도 남들 다 주식 투자로 재미 봤다는 이때에 주식 투자로 돈을 다 날렸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도 저렴하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도 있는 대로 다 끌어서 받아서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에 열을 냈다더군요. 그러면서 다시 조금씩 재미를 봤다면서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까지 남편의 의견도 묻지 않고 대출을 받아갔답니다. 요새 말로 영끌이라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막내 시누이는 그 어린 남자가 주식으로 돈도 잃기도 했지만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고서는 하자는 대로 다 돈을 끌어다가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매 투자를 전문 지식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도하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것을 메꾸려고 주식에 넣어둔 돈을 무리하게 팔게 되면서부터 도미노식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더군요. 젊은 패기만 믿고 무리하게 덤벼들었다가 다 날려버렸으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계속 투자하려고 돈을 빌리고 더 대출을 받고 그랬다네요. 막내 시누이는 생활비를 떡하니 잘도 내놓았고 고급 자동차도 사서 몰고 다녔으니 믿고 하자는 대로 했답니다. 그러자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그 어린 남자가 나머지 돈을 다 빼서 갖고 오려니 말도 없이 사라졌는데 시어머니 집과 막내 시누이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라도 세웠을 텐데 재혼한 그 어린 남자가 사라진 후에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벌어졌어요. 저와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와 막내 시누이가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저희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주면 이자는 패로 주겠다는 제안도 했었지만 거절했었어요. 형님에게 했던 것을 거울 삼아서 절대 믿지 않았었죠. 돈을 받아내려고 1억 천금의 수익을 거둘 것처럼 하는 그 어린 남자의 말만 믿고 말도 그럴싸하게 했었지만 확실하게 거절을 했었죠. 참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사실 시어머니가 사시던 집도 남아있는 주택부금을 형님이 벌어서 다 놓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형님에게도 애착이 가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으니 시어머니는 앞뒤 분간도 할 새도 없이 형님한테 찾아가서 막내 시누이가 빚진 것을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실제로 그만한 여윳돈도 없기도 했지만 있더라도 해주지 않을 거라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어찌나 급했던지 막내 시누이까지 형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을 형님이었죠. 시어머니와 막내 시누이가 짜고서 형님을 속여놓고도 뻔뻔하게 다급해지니까 섭섭하겠던 지난 일은 잘못했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도움을 받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마음이 약한 형님이었지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있었지만 유독 형님에게만 매달리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도움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의논하지도 않고 덜컥 대출해준 시어머니를 원망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와 막내 시누이는 월세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되었고 막내 시누이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식당 일까지 해가면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참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막내 시누이한테서 속아서 샀던 그 땅이 이웃 관광단지로 향하는 도로 건설 계획이 공표되면서부터 개발 기대 심리로 들썩이고 있다면서 부동산 사무소에서 땅을 팔라고 연락이 줄기차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좀 더 알아보니 대박 조짐이 보이는 땅이었다면서 벌써 샀던 가격을 훨씬 넘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팔아달라고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온다고 했습니다. 더 갖고 있다가 적당한 시점에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하면서 식구들 뒷바라지를 해왔던 형님이 복을 받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천만다행이지 싶었습니다. 지금도 형님은 시어머니와 막내 시누이와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형님도 할 만큼 하셨으니 뭐라 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형님의 생모가 아니란 걸 알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모르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별받았다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테니까요. 아무쪼록 시댁 식구들 모두 별 탈 없이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던 우리 형님, 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